그치, 수민아? 세리테소 정리 기억나냐? 그러니까 연속함수면 체리체소가 존재한다 이거. 이런 거죠. 끊어지지 않고. 봐봐 이런 거죠. 내가 여기서부터 해서 연속해서 그렸어 이렇게. 그렸어? 그럼 여기 사이에서는 체리체소가 존재한다는 거야. 당했지만 채소는 뭐야? 가장 밑에 있는 점이 채소겠죠? 맞아 안 맞아? 어디냐? 여기야? 여기가 채소야? 채소는 어디야? 여기죠? 누가 봐도 알죠? 그러니까 연속함수면 구간에서 연속이면 그 구간에서 무조건 뭐가 존재한다? 최대와 최소가 존재한다가 최대 최소 정리예요. 근데 연속이 아니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연속이 아니야. 가다가 했는데 그래서 불연속이야. 그 다음에 제대로 갑자기 빵꾸가 떨어졌어. 왜 이렇게 된다든지. 최대 값도 갑자기 가다가 빵꾸가 뚫렸어. 왜 이렇게 됐어? 점이 10개 찍혔어. 이게 불연속이 됐지. 이 불연속되는 애는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면 여기서 최소가 있어야 되는데 최소가 없어졌어. 여기서 최대가 나와야 되는데 최대가 없어졌어. 이게 최대 최소 정리해. 그게 뭐냐? 연속함수라면 구간 내에서 연속함수라면 무조건 뭐가 존재한다?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만 구간에서 연속이 아니면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재수 없으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최대 최소 정리예요. 그러니까 뭐 문제 내기 좀 애매하죠. 뭐 문제 내기 애매하잖아. 수민아 이거 뭐 내야 되냐 이거? 뭐 내기 이게 애매하지 않은 거죠. 거의 출제는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학교 시험 문제 거의 출제되진 않는데 뭐 210번만 볼게요. 210번. 210번에서 일단 불연속되는 점이 보이죠? 3하고 x가 3하고 x가 몇이죠? 5죠? 그죠? 그래서 뭐 5의 극한값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했더니 존재하지 않겠죠? 자극한 우편이 다르니까. 그죠? 3의 극한값은 4가 맞냐? 우리 수민아? 맞대요. 1부터 2까지 x가 1부터 2까지는 최소값이 같겠죠. 왜냐면 1부터 2까지는 연속이야 연속이 아니야? 연속이죠? 1부터 2까지 다 연속이에요. 근데 1부터 5까지 보세요. 1부터 5까지 보면은 다 연속이 아니야. 언제가 연속이 아니냐면 3일 때 연속이 아니잖아요. 3일 때. 근데 최대값 가지 않았어요. 안 갔죠. 그래서 5번이 답인 거예요. 틀렸어요. 최대값을 안 가져요. 이게 벙 뚫렸어요. 지금 벙 뚫렸죠? 이게 지금 1부터 5까지 여기가 벙 뚫렸잖아. 안 가죠. 이게 최대값을 정리해요. 그러니까 뭐 문제 내기 되게 민망해요. 뭐 내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의 출제가 안 돼요. 최대 최소가 정리가 있는지도 모르는 애들도 많아요. 그거 배웠어요? 그럼 최대 최소 정리 한번 정리를 해볼게. 이거야. 구간에서 연속이라면 그 구간 내에서 무조건 뭐가 존재한다? 최대 최소는 무조건 존재했다가 최대 최소 정리고. 근데 다 연속이 아니야. 그러면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됐죠? 그럼 넘어갈게요. 뭐 잘 안 나오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죠?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 사이값. 이게 뭔 소리냐? 이것도 연속함수 기준이죠? 연속을 다 배웠기 때문에. 이 사이값 정리는 언제 쓰냐면, 뭐 구할 때 보통 쓰냐면, 근 구할 때 써요. 뭐 구할 때 쓴다고요? 근 찾을 때.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3차 방정식을 못 풀어. 내가 말했잖아. 인수분해가 안 되면 풀 수가 없거든요. 슬프지만 우리 인간의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선생님이 제가 2차 방정식까지 풀었거든요. 근해공식 써가지고. 3차 방정식부터는 없어. 인수분해가 안 되면 풀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3차 함수는 우리 그릴 수 있냐 없냐? 다음. 그리는 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 3차 함수 내가 6개나 막 그려주고 막 신나게. 그래프 그릴 수 있지. 그래프는 그릴 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뭐를 찾을 수 있는 거야? 근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봐봐. 내가 3차 함수를 그렸더니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려지는 거야. 막 극대란 수를 막 찾았어. 그랬더니 x축이 여기 있었어. 그러면은 그는 어디서 나온 거죠? 그는 여기서 나오죠. 맞아 안 맞아? 그는 저기서 나오고 이제 3차 방정식 풀어야 되는데 3차 방정식 못 풀어. 인수분해가 안 돼가지고
그럼 3차함수를 그려요. 여기에 찾으려면 어떻게 찾으면 돼? 부호가 어떻게 할 때 찾으면 되니까 부호가 밖에 있대. 왜냐면 3차함수는 다 연속이잖아.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구간이 바뀔 때를 찾으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야? 근이 있는 거지, 그 사이에. 맞아, 안 맞아? 맞죠? 옛날에 저렇게 찾았다고, 사람. 컴퓨터가 없잖아. 그래서 보통 정수들만 대입해. 그러니까 정수 막 대입해가지고 그래프 그렸지, 대충.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그랬더니 여기가 뭐 마이너스 3이었고 여기가 뭐 극소가 2였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마함보다는 작은 데서 그리 나올 거 아니야. 네. 큰 데서 나온다는 사람 없겠죠, 설마? 그럼 이제 막 대입해보고 오는 거야. 마하 대입해보고 마오 대입해보고. 마오 때까지 양수였어. 근데 마육 대입하니까 음수가 나왔어. 그럼 우리가 딱 아는 거지. 사이값 있으면 마오하고 마육 사이에서 x축가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난다. 저때 급이 생긴다. 그거 찾는 거지. 그럼 이제 1로 했잖아. 부에 더 줄여. 0.5로 줄여. 또 0.5라도 해서 또 찾아. 또 0.25로 줄여. 점점점 줄여 나가면서 쟤를 찾아 나가는 거지. 옛날에는 사람이 다 했겠지만 지금은 누가 하면 될까요? 우리 수민아. 컴퓨터가 하면 되겠죠. 지금은. 그래서 이 사이값 정리를 통해서 뭐를 찾았다? 3차 방정식 이상의 근을 찾아냈다는 게 바로 옛날에 우리들이었단 말이야. 컴퓨터가 없을 때. 정말로 이제 진정한 노가다가 이제 지금은 노가다가 많이 준 거야. 옛날 때 이제 정말 진정한 노가다. 옛날에 진정한 노가다. 특히 우리 로그도 지금은 많이 퇴색되긴 했지만 로그가 옛날에 야 우리나라부터 지금 지구로부터 태양계까지 거리가 얼마나 먼냐, 태양까지. 그거 계산할 때 다 뭐 썼다고 했는데 로그 썼다. 왜냐면 그때 컴퓨터가 없었거든. 누가 계산해야 돼? 사람. 오마이갓. 상상이 되시나요? 수민아? 그 당시 때 태양계와의 거리를 통해서 뭐 구하고 이런 거 할 때 계산이 겁나 복잡했어. 너무 큰 수가 나오니까. 그때 컴퓨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슬프게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사람이 해야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유형 10번에 보면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 나오죠. 214번. 따라라 따라라 따라라라. 아직은 3차 방정 함수를 못 그려요. 3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아쉽지만 그냥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 안 되는 거 좋겠지, 당연하겠죠. 네, 얘도 그래프를 그렸나봐요. 그래서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진대. 그래프는 그렸나봐. 아직 안 배웠는데, 그치? 그래서 얘를 함수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얘를 y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제로, x축과 만나는 점의 교점이 바로 실근이다 라고 해서 이 3차 함수를 그린 거야. 얘를 이렇게 실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y 프라임 더하면 6x 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이쁘게. 그래 공식 써야 되긴 하네, 이거는. 그래 공식 써서 인수분해야 되긴 하네. 너무 아끼게 했다는 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랬어. 그랬더니 뭐 이렇게 나온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그래서 x축이 뭐 여기 있었나 봐. 여기 찾자 이거야. 야, 어디냐? 언제 부호 바뀌냐?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넣는 거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을 넣었어. 몇 나오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수민아. 마이너스 5야? 마이너스 1 때는 아직 밑에 있는 거야, 아직. 밑에서 이제 놀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 5에서. 0 집어넣으면 몇 나왔죠? 마3이지. 아직도 바뀌지 않은 거야. 0 집어넣어도 아직 밑에 있어요. 마3이에요. 1 집어넣으면 몇이죠? 1 집어넣으면 몇 나와? 마3? 1 집어넣어도 마3이에요? A도 밑에 있어요. 2 집어넣으면 몇 나오죠? 7. 아, 2 집어넣으니까 7이 나와요. 2면 7이 나와. 위에 올라가. 그러면 이게 연속함수니까 대충 그래프가 막 이렇게 그려지다가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근이 생기는 거죠. 1하고 2 사이에. 답은 몇 번이 됐나? 3번이 되는 거죠. 3번.
이게 사이값 정리예요. 어렵나요? 안 어렵죠? 한쪽으로 넘어서 이제 다 넘겨가지고 그래프로 찾는 거예요. 뭐 218번도 뭐 그런 문제예요. 기사 문제 218번. 218번 풀어볼까요? 내가 여기 있는 문제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뭐 그래프 그렇게 연속함수예요. F-는 몇이냐? -1은 -1 찍어. 마이너스 찍었어요. 자, F-1은 1이야. F-1은 1 찍어. 그 다음에 F0은 2야. 0은 2 찍어. 그 다음에 F1은 마이너스, F1은 마이너스 찍어. 그 다음에 F2는 2, F2는 2 찍어. 그 다음에 F3은 4 찍어. 연결해. 그냥 이렇게 연결해. 그러면 만나는 점이 언제야? 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 사이, 0하고 2 사이, 1하고 2 사이에서 만나죠. 여기서 적어도 시그널 갖는 거니까 적어도 몇 개의 시그널 갖는다? 최소 3개의 시그널 갖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넘어갈 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몇 개는 갖는다? 3개. 빼는 3인 거예요. X축과 지나갈 때 만나는 거니까.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거, 개념 자체는 쉽지, 사이값 정리는. 안 쉽냐? 주민이 안 쉬워? 개념 어려워? 그래서 이제 그래프 그리기 놀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봐봐, 이제 약간 문제를 약간 이제 좀 그래프 좀 어렵게 그리려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그래서 몇 개 이제 풀어주는데, 그 219번 볼래요? 219번? 219번에서 약간 그래프 그리기 약간 헷갈리게 주려고 첫 번째가 뭐냐면 fx랑 f-x 같대. 이게 뭔 소리야? 그 우함수란 얘기거든요? y축 대칭이라는 얘기야. 뭐라고요 이게? y축 대칭 함수다. 이런 개념을 주는 거죠. 그래서 x가 0보다 클 때만 주긴 했거든?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봐봐. F1하고 F2가 부호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게 F1 곱하기 F2가 음수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옮겨갔든 뭐 이렇게 옮겨갔든 1하고 2 사이에서 뭐가 생겼다는 거야? 근이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는 거야. 그냥 부호가 반대니까. 부호가 반대면 뭐 이렇게 뚫던지 이렇게 뚫던지. 또 F3하고 F4에서도 3하고 4에서도 여기서 뭐가 생겼다 여기서도 근이 생겨요. 부호가 바뀌었어요. 그럼 봐봐. 이게 y축 대칭이니까 여기 글이 생겼으면 어디도 글이 생겨야 되냐? 수민아.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에서도 글이 생겨야 되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 사이에서 글이 생겨야 된다. 왜냐? y축 대칭이니까. 그래서 두 개만 생기는 게 아니라 y축 대칭 함수니까 몇 개까지 나와야 된다? 적어도 4개가 된다. 뭐 이런 문제예요. 219번 문제가. 그래프 놀이죠. 그래프 놀이. 약간 근을 찾는데 그래프 놀이, 연속이니까. 뭐 이런 문제예요. 근데 이게 4개가 되는 거예요, 다. 별로. 재밌죠? 근데 내가 그래서 제일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몇 번인지 알려줄까요? 222번입니다. 야, 사실 이거 A, B, C가 크다고 했는데, 사실, 야, 수민아. 2차 방정식이면 그냥 그래프식 쓰면 되지 않나요? 한 번씩 써서 그래프식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까? 수민아? 안 돼? 자, 그러면 222번 보세요. 222번이 2차 방정식이긴 한데 얘를 그래프로 풀어요. 그래서 첫 번째 y는 x-a, x-b, 그 다음에 x-b, x-c 더하기 x-c, x-a는 하고 y는 제로하고의 교점을 구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A, B, C가 점점 커지네. 이때 그러면 얘 그래프를 그리는데 잘 보세요. 처음에 A를 대입하는 거야. A 때 무슨 수가 나올까? 따라란 A 때 B 때 C 때 대입하는 거야. 자, A를 대입하면 얘는 0이지. 수민아, 그죠? 0이죠? A 0 들어가면 얘도 0이야. A 들어가면 얘만 나와. 그럼 여기다 A 집어넣으면 A 빼기 B하고 A 빼기 C가 나오는데 잘 보세요. A가 제일 작아. 그러니까 빼면
무조건 음수야. 그러니까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인 거야. 그러면 곱하면 무슨 수가 나오죠? 양수. 그러니까 A일 때 양수가 찍혀. 위에서 찍힌다고. 찍힌다. 양수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B를 넣어볼게요. B를 넣어보면 어떻게 되냐? B가 나오는 거 다 영 없어져. 얘도 없어져. 그럼 여기로만 나오면 B가 나오면 그럼 B 빼기 C랑 B 마이너스 A인데 B 빼기 C는 음수야. C가 더 크기 때문에. 근데 B 마이너스 A는 B가 더 크니까 양수야. 그럼 B를 집어넣을 때 양수가 나오냐 음수가 나오냐? 수민아. 음수죠. 맞불이니까 곱하면 음수야. 그래서 B 넣으면 음수가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또 C를 넣겠죠. 수민아. 또 C를 넣어보면 봐봐. 얘만 남아. C를 넣으면 남은 다 없어져. 그럼 C-A랑 C-B인데 C가 제일 크니까 둘 다 뿔뿔이야. 그럼 곱하면 뭐가 나오죠? 플러스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 이러는 거야. 이 2차 함수는 A하고 B 사이에서 근원을 가질 거야. B하고 C 사이에서 근원 무조건 가질 거야. 그냥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적어도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갖는다 안 갖는다? 갖는다는 거죠. 뭐 이런 이제 개떡 같은 문제인 거죠. 이것도 이제 사이값 정리에 있어서 이제 구하라는 거죠. A 넣었을 때 부호, B 넣었을 때 부호, C 넣었을 때 부호 구해서 부호가 바뀌니까 A랑 B 사이, B에서 C 사이에서 근을 갖는다. 사이값 정리 이런 응용 문제들이 나오는데 요즘 사이값 문제 잘 출제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닦아놓고 얘기해서. 유형 12번은 뭐 장난치냐 이런 문제인데 뭐 이런 거 나오면 거의 0에 가깝다고 봅니다. 유형 12번은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수민아? 그냥 223번 풀어주긴 하는데 이런 문제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학교 시험에서. 선생님께서 제정신이라면 안 낼 거라고 봅니다. 그냥 볼게요. 자, A 버튼 정리해서 B 정리를 갔다가 C 정리를 가는데, 자, A, B, C에 도착했을 때, A 정류장, B 정류장, C 정류장 도착했을 때 이제 할게요. A에서 정류장 B 정류장 갈 때와 B 정류장, C 정류장 갈 때 최고 정류 각각 60km였다고요. 최고 정류 몇 킬로라고요? 자, A에서, 여기가 A일 때 시간이야. A 정류장 출발할 때 시간. 그 다음에 B 정류장일 때 시간이야. 이게 다 시간이라고 볼게요. 시간. 그러면 최고 속력이 A부터 B까지 가는데 최고 속력이 몇이냐면 60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속력이라고 해, 속력. 속력 그래프. 60까지 뭐 이렇게 그렇겠죠. 또 멈춰요. 그 다음 B에서 와서 멈춥니다. B에서 C 갈 때도 최고 속력이 60이에요. 대충 뭐 이렇게 그릴게요. 대충 올라오는 이렇게 60으로 그렸어요. 그러면 A에서 C 정도까지 갈 때 속력이 20인 거. 속력이 20인 거. 이게 20이에요. 그럼 속력이 20인 거는 최소 몇 번 나오냐? 1, 2, 3, 4. 최소 몇 번은 나온다? 4번은 나온다. 그러니까 최고 속도 60을 찍고 다시 멈추려고 그러면 20인 거는 최소 몇 번은 나와야 되는 거야? 한 번 갈 때마다? 2번씩은 나와야 되겠죠. 60까지 올라갔을 때 한 번 20이 나오겠고 60에서 멈출 때까지 또 한 번 나오겠죠. 이게 뭐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4번 나온다. 이게 223번이에요.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수민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자, 넘어갑시다. 이제 연속이 끝났어요. 연속 끝났어요. 드디어 이제 미분계수. 자, 미분계수가 왜 필요했냐라고 물어본다면, 움직이는 속력이 변화하는 물체를 수학적으로 아주 판타스틱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다? 미분이 필요합니다. 왜냐? 그러니까 중학교 때 보세요. 맨날 똑같아. 등속도 운동은 맨날 해요. 학교를 가는데 맨날 뭐 시속 2km로 간다. 맨날 이래요. 학교 갈 때 시속 2km 가잖아요. 우리 다이는 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 등속도 운동을 하면 당연하지만 나가는 순간부터 한숨도 쉬면 안 돼. 일단 엘리베이터 타도 뛰어내려야 돼. 등속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횡단보도가 나와도 일단 가야 돼. 멈추면 안 돼. 그냥 직진이야. 멈추면 안 돼. 시속 2km 계속 가야 돼. 말이 안 되잖아. 그런 운동이 있을까요? 없을까? 없겠죠. 그럼 속도가 또 바뀌잖아.
그럼 속도가 더 바뀌는 거니까. 속도가 더 바뀌는데, 그러면 속도를 바뀌는 거를 수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 이런 평균 속도 말고 순간 속도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아주 그 속력이 뭐분의 뭐죠? 우리 수민아? 속력이 뭐죠? 시간분의 거리잖아. 이런 거죠.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이동했냐. 단위 시간 동안에 뭐 초로 하면은 1초 동안에 얼마만큼 이동했냐. 분으로 하면 1분 동안에 얼마만큼 이동했냐. 이게 뭐지? 초속. 1초 동안 이동하면 초당 얼마만큼 이동했냐 초속인 거고, 분당 얼마만큼 이동하면 분속인 거고, 시속은 시간당 얼마만큼 이동했냐잖아. 그래서 초속, 분속, 시속을 보통 구하죠. 자동차는 뭐를 많이 쓰죠, 우리가? 시속을 많이 쓰죠. 차 타면 이제 뭐 시속 100km. 이게 뭐야? 1시간 동안 얼마 간다? 100km 간다, 이거야. 근데 차를 타면 알겠지만, 시속 100km 계속 유지하고 다니면 다 여기 여름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죽었어요, 지금. 우리는 뭐. 몇 명 다 치여갖고 막 난리 났겠죠? 그죠? 그래, 안 그래? 당연히 출발할 때는 천천히 가다가, 뭐, 고속도로 타면 빨리 가다가, 또 일반도로 오면 또 속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속도가 변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속 변화하는 속도를 추적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뭐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 속력을 구하는 거지. 러프하게 뭐, 1분 동안에 구했다.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 0.00000000000000001초 동안에 이 움직임의 변화, 거리의 변화를 통해서 매번 계속 속도를 찾는 거지. 그러면 그게 뭐야? 뭐 5분 동안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교를 등교를 했어. 아주 가까워. 다현이 같은 경우 가능할 수도 있죠. 5분보다 더 걸리네. 일단 뭐 우리 수민이한테 절대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그죠? 5분이면 어디까지 가냐 여기서. 5분이면 어디까지 갈까 여기서? 많이 가면은 뭐 화정역 근처까지 가냐? 또 못 가죠. 일단 뭐 화수고등학교는 뭐 택도 없잖아 사실은. 일단 뭐 5분 동안에 뭐 등교를 했어. 뭐 2km를 걸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1분 동안 얼마 가는지가 나오잖아. 근데 그거는 아주 러프한 속력인 거지. 평균 속력인 거지 그냥. 중간에서 바뀔 거 아니야. 막 뛰어갔다가 뭐 지극해가지고 막 순위가 뛰는데 계속 뛸 수가 없죠. 힘들어가지고 걷다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 날씨가 더울 때는 인간적으로 버스에 타야 됩니까? 안 타야 됩니까? 타야 되죠. 아니야? 걸어가 요즘도? 아니죠, 그죠? 걸어가는 날씨가 아니잖아. 걸어가다가 학교 가다가 지쳐 벌써. 가 있으면 벌써. 일단 뭐 이런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계속 그거를 측정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 아주 짧은 시간을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속력이라는 게 시간분의 거리인데 그 시간분의 거리에서 시간을 겁나게 줄이는 거야. 그러면 그게 우리가 만약에 뭐 1분 동안에 했던 속력을 구했다면 뭐 분당 얼마큼이 나왔다면 이거 시간을 엄청나게 줄이면 시간을 엄청나게 줄인 거 우리가 뭐라 부르죠? 순간이라고 부르죠. 아주 순간적으로 뭐 발생했다. 그래서 이 순간적인 변화를 찾는 거지. 속력의 변화를 찾으려고 뭐가 필요했다? 물리에서 필요했어. 그래서 누가 만들었다? 우리 뉴턴과 얘네들이 만든 거야. 수학적으로. 뭐를 만들었다? 미분을 만든 거지. 근데 물리에서 적용이 되면 이게 속력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게 꼭 물리에서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뭐 돈으로 적용할 수 있죠. 돈도 왔다 갔다 하잖아. 돈 벌기만 합니까? 안 써요? 안 쓰고 살면 사람이 아닌 거죠? 그치 수민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돈도 왔다 갔다 하잖아. 쓰고 나가고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럼 변화율을 또 측정할 수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모든 거, 변화하는 모든 것에다가는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변화율을 구하는데 아주 순간적인 변화율을 구한다고 해서 이게 뭐 하는 거야? 순간 변화율. 그게 미분인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수학이기 때문에 x랑 y를 봤을 때 사실 이게 물리로 가면 이게 시간이고 거리예요. 활용해 보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물리 시간이 아니니까 x가 변화할 때 y가 얼만큼 변화하는지를 보자. 그랬더니 이건 곡선이야. 오, 나. 그러면 x가 변화할 때 y가 얼만큼 변화하냐?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논다고 치면은 a부터 b까지 x가 변화했을 때 y값 y는 얼만큼 변화하냐? 이거를 구하는 거. 여기 이제 FA가 되겠고, FB.
그래서 우리가 뭐를 맨날 구하기 원하냐? 이 A부터 B 사이에서 뭐를 구하기 원한다? 요 평균 변화. 그 평균 변화는 뭐냐? 쉽게 이런 거야. 기울기랑 똑같은 건데 이런 거야. 내가 잘 생각해보세요. 이 평균 변화의 기울기랑 똑같은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x가 1만큼 변화했을 때 평균적으로 y가 얼만큼 변화했냐. 이게 평균 변화율이야. 그러니까 우리 기울기라고 하지. 이런 거죠. 만약에 이런 거는 너무 일정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볼게. x가 만약에 3만큼 증가할 때 y가 6만큼 증가했어. 그럼 이게 기울기로 따지면 뭐가 되는 거야? 우리 다현아. 기울기 따지면 뭐야? x 증가하는 거 y 증가하는 거잖아. 기울기가 몇인 거죠? 3분의 6이니까 몇이야? 아니 x가 3 변할 때 y가 6 변했다고. 기울기가 몇인 거야? x 증가하는 거랑 y 증가하는 거 3분의 6이니까 몇이 되는 거야? 2가 되잖아.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기울기인데 x가 2라는 게 뭐냐면 x가 1만큼 변할 때 y는 얼만큼 변한다? 2만큼 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x의 단위량만 1이 단위있거든요. 1만큼 변할 때 y가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구하는 게 기울기인 거야. 근데 이건 곡선이지. 그럼 얘는 당연하겠지만 계속 평균 변화는 뭐냐? 평균적으로 1만큼 x가 변했을 때 y가 얼만큼 변하냐. 이걸 찾는 거야. 평균적으로. 계속 그렇게 변한 게 아니야. 중간에서 그래서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x가 1 변할 때 y가 얼마만큼 변했냐. 그걸 구하는 게 평균 변화율이야. 그러니까 내가 학교를 만약에 간다고 쳐. 학교를 간다고 칠 때 이런 거지. 우리 수민이가 막 뛰어도 가고 막 걸어도 가고 이럴 거 아니야. 중간에 막 계속 똑같은 등속도 운동을 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죽었겠죠 벌써. 우리 수민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벌써 차에서 다 뛰어들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막 멈추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데 수민이가 예를 들어서 15분 동안에 학교를 가는 거야. 1km를 걸어서 갔다고 쳐. 1000m를 갔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수민이는 평균적으로 1분당 얼만큼 간 거야? 1분당 얼만큼 간 거야? 1분에 얼마씩 간 거야? 평균적으로? 15분 동안 1000m 갔으니까 중간에 뭐 어떤 데는 뛰기도 있고 뭐 걸어 다니기도 있고 멈추기도 했겠지만 평균적으로 얼마 간 거냐면 1000을 뭐로 나누면 되는 거야? 15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럼 1분당 평균적으로 얼만큼 갔는지가 나온다고. 그게 평균 변화율이야. 중간에 뭐가 막 많이 바뀌었겠지. 막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이랬겠지만 평균적으로 얼만큼만큼 구하는 게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야. 그래서 이 변화율이 x가 일반적으로 a부터 b까지 변했을 때 y가 alpha에서 b까지 바뀔 건데 그때 x가 1만큼 변했을 때 평균적으로 1만큼 변했을 때 y가 얼만큼 변하느냐. y좌표가 얼마만큼 변동이 있느냐. 그걸 구하는 게 평균 변화율이야. 그래서 그게 바로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야. 근데 이건 러프하잖아. 이건 별로 쓸데가 별로 없는 거야. 봐봐. 실제로 15분 동안 얘가 1000m를 갔어. 근데 중간에서 계속 속도 변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변하는 거는 아무것도 체크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궁금해 하겠지. 중간에 어떻게 계속 시간이 바뀔 거 아니야. 속도가 계속 바뀔 거 아니야. 그걸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매 시간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계속 구하는 거야. 뭐를 구하는 거야? 속력을 계속 구하는 거야. 이 시간이 아주 좁혀가지고. 그게 뭐야? 아주 미세한 시간 동안에 계속 속력을 구하는 게 뭐야? 얘를 뭐로 보내면 되는 거야? 극한으로 보내는 거지. 거의 x 변화량이 0에 가깝다. 그럼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계속 찾는 거야. 뭐를 계속 속력을 찾는 거야. 그게 미분인 거야. 그걸 우리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변화율을 찾았다고 해서 그걸 뭐라 부르는 거야? 순간 변화율을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순간적인 변화를 찾는 거야. 실제 분석할 때는 이렇게 러프하게 분석하는 거, 미분을 배우기 전에는 다 중학교 똑같아요. 뭐 평균 얼마 정도 갔다, 뭐 모르지. 순간 변화를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맨날 등속도 운동 시키고 애들 맨날. 중학교 때 문제 보세요. 애들 다 똑같아요. 뭐 등산하는데 뭐 시속 4km 맨날 갔대. 말이 됩니까? 등산하는데 한 번도 페이지를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이게 말이 뭐 로봇도 안 되겠다는 말. 로봇은 불가능하지 않냐? 근데 수미야, 로봇도 가능하냐 그게? 로봇도 돼요? 로봇도 미끄러질 수도 있잖아. 몰라. 불가능하잖아 사실은. 뭐 케이블카도 사실은 여러분 타고 알겠지만 케이블카 타고 올라간 적이 있죠. 케이블카도 막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좀 덜컹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런 데 있잖아, 그치? 계속 똑같은 속도로 올라가지 않는단 말이야, 사실은. 그래서 그건 뭐냐? 이 평균 변화율 중요해. 근데 뭐도 되게 중요하다? 순간 변화율도 되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평균 변화를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수학에서 봤을 때는 B-A분의 FB-FA. A, B 사이에서 평균 변화를 됩니다. 구간에서. 그러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에요. 근데 이거를, 얘를 우리가 뭐랑 같을 수 있죠? 수민아? 이 변화량을 뭐랑 같을 수 있죠? X의 변화량이니까 이거를 데이터 X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B는 뭐가 되냐면, B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A 플러스 데이터 X가 돼요. B가 뭐가 됐다고요? A 플러스 데이터 X. 그래서 이 평균 변화식에다가 B 대신에 얘를 대입해요. B 대신에 얘를 대입하게 되면 그게 두 번째 평균 변화율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식이에요. 평균 변화율. 그럼 B 대신에 얘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A 플러스 데이터 X니까 A 플러스 데이터 X에 A를 빼니까 뭐만 남죠? 데이터 X만 남아요. 그 다음에 B 대신에 여기 들어가니까 F의 A 플러스 데이터 X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이게 평균 변화율의 두 가지 식이에요. 그러니까 B로 나타내도 되고 B 대신에 이 변화하는 양 X 증가량을 데이터 X라고 나타내서 B 대신에 A 플러스 데이터 X라고 넣어도 돼요. 똑같은 식이에요.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 두 가지 식이 나오겠고 이 두 가지 식에서 결론적으로 이 변화율의 순간 변화를 구한다면 이 B가 어디로 가면 되는 거죠? B가 어디로 가면 되는 거야? 거의 A로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식에서는 미분계수로 가면 B가 A로 가는데 이 B 대신에 우리가 뭐로 바꿔줬냐면 B 대신에 뭐로 바꿔준다? X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X 바꾼 다음에 X가 어디로 간다고 쓰는 거죠? A로 가져갑니다. 이게 A점에서의 뭐가 되는 거야?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지. A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이거를 F'A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이 식에서는 뭐를 0으로 가면은 이게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야? 데이터 X를 어디로 보내면 되는 거야? 0으로 보내는 거지? 이게 1로 간다는 얘기는 데이터 X가 두 번째 식에서 뭐로 가면 되는 거야? 수민아? 0으로 가면 되는 거지. 이 B가 A로 간다는 게 두 번째 식에서는 데이터 X가 어디로 간다고 똑같은 거야? 0으로 간다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다? 미분계수로 가면 데이터 X가 0으로 간다. 그래서 데이터 X분의 이렇게 되는 거지. 극한으로 보내. 이것도 F'X야. 그래서 두 가지 모양이 있죠. 근데 데이터 X가 이제 G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뭐로 바꿔서 둔다? 얘를 귀찮으니까 H로 바꿨습니다. H로 바꿨을 때 나중에 데이터 X 길어가지고. 그래서 평균 변화율도 두 가지 모양이 있고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도 몇 가지 모양이 있다? 두 가지 모양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잘 보면 알겠지만 이게 깔맞춤이 돼야 돼. 이게 깔맞춤이 돼야 돼. 영어로 가면 깔맞춤. 이게 미분계수 성질이에요. 그리고 근데 봐봐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이거는 이제 특정한 어떤 A 값에서의 미분계수나 도함수라는 건 뭐냐면 도함수는 뭐죠? 특정한 A 값에서의 미분계수가 아니라 그냥 X라고 놨을 때 그냥 미지수 X라고 놨을 때 도함수를 그 미분계수를 다 구할 때는 이 A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A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특정한 A 아니야. 전체 범위에서 바꿔주면 A 대신에 뭐로 바꿔야 돼? X로 바꿔야 됩니다. 모든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말고 모든 X값에 대해서 다 구할 때는 A 대신에 X가 들어가야 되는데 봐봐. 여기 A 대신에 X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F'X, 이게 도함수야. 특정한 X의 값이 아니라 모든 X에 대해서 구하는 거야. 그럼 A 대신에 X가 들어가잖아. 그럼 이게 이렇게 돼요? A 대신에 이렇게 돼. 쟤 봐봐. 이게 이렇게 됩니다. 수명이 존재할 수 있어? A 대신에 지금 X가 들어가서 A 자리에 다 X를 넣는 거야.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도함수일 때는 이 첫 번째 식을 쓸 수가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실질적으로 첫 번째 식을 도함수를 쓸 수 있었잖아? 그럼 얘는 없어졌을지도 몰라요. 이 두 번째 식이. 이 두 번째 식이 나오게 된 이유는 그냥 근데 첫 번째 거 하나만 쓰면 되지. 왜 두 번째 게 나왔습니까? 라고 이제 궁금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나왔냐? 이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도함수를 구할 수가 없는 거야. 공식적으로. 근데 얘는 봐봐. 가능하지.
A 대신에 뭐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A 자리에 뭐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X가 들어가면 되지. 이 식에서는 봐봐.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만 X 바꾸면 돼. 가능하죠. 얘는 가능하지. 그래서 두 번째 식도 배우는 거예요. 솔직하게. 만약에 이 첫 번째 식에서 도함수까지 다 됐잖아? 두 번째 식은 뭐 굳이 배우냐? 하나만 가면 되지. 도함수가 안 나와. 첫 번째 식에서. 이쪽으로 가는 식에서는 도함수를 구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 두 번째 것까지 배우면 돼. 그래서 애들이 좀 짜증날 수 있어요. 아, 선생님 평균변화에서 2개 배워요? 아, 선생님 미분에서 2개 배워요? 아, 왜 2개 배워요? 아, 짜증나게 하나만 하면 되지. 통일해요. 우리에서는 통이 나오잖아, 맨날. 왜 2개나 배우니까 귀찮게. 그게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첫 번째 식도 도함수가 안 나와. 그럼 또 이럴 수 있지. 두 번째 것만 배우죠. 나도 그거 나쁘지 않다잖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거 쓰니까 얘도 많이 쓰니까 실제적으로. 그래서 결론은 이 미분계수가 이런 거죠. 그럼 봐봐. 이제 이해됐죠? 어떤 느낌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미분계수를 뭐라고 하냐? 평균 변화율을 극한 보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평균 변화율을 극한 보낸 거고 당연하겠지만 얘가 A형으로 가잖아? 그럼 이게 무슨 꼴이 나오는 거죠? 이게 0분의 0꼴이 나옵니다. 봐봐. 이거 분모 0으로 가잖아. H0으로 가면 분모 0으로 가잖아. 분자도 H0으로 가면 FA 빼기 FA니까 0이 가잖아. 그래서 미분계수라는 거는 극한값 중에서 무슨 꼴이다? 0분의 0꼴의 극한값이야. 미분계수라는 거. 근데 얘가 미분이니까 극한이 붙었잖아.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는 거야. 봐봐. 미분계수는 극한값인 거야. 그러면 우리 한번 물어보자. 얘랑 극한값은 언제 존재해?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언제 존재했죠? 기억이 안 나요. 자극한과 무극한이 같아야 존재했지. 그럼 봐봐. 미분계수가 극한값이니까 미분계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 안 같아야 된다? 같아야 된다. 자극한과 무극한을 미분계수에 집어넣을 때는 극한이라고 쓰는 대신에 그냥 미분계수 쓴 거 아니야. 이게 극한값이야. 미분계수가 극한값이에요. 딱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왼쪽에서 오는 극한 미분계수하고 오른쪽에서 오는 미분계수가 같아야 돼. 그래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야지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거냐? 미분계수 자체가 극한값이야. 맞아. 맞잖아. 미분계 없었으니까 극한 아니야? 0분의 0꼴 극한값이에요. 그래서 말했잖아. 0분의 0꼴이 단연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 0분의 0꼴하고 무한대꼴이 주인공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더 비중을 누구한테 더 줘야 된다? 0분의 0꼴에 더 줘야 되는 거야. 왜냐면 미분계수도 0분의 0꼴이니까. 자, 그러면 봐봐. 이게 만약에 이 평균 변화율은 이 두 점을 연결한 뭐가 평균 변화율이었어? 그림적으로 봤을 때 뭐였죠? 기울기였죠. 아니야?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의 그래프적인 의미였죠. 근데 봐봐.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미분계수는 뭐야? 얘가 어디로 오는 거지? 수민아? 얘가 어디로 오는 거지? 여기로 오는 거지. A로 오는 거지. 그럼 봐봐.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 봐봐. 그냥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 점하고 이 점하고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면 이게 기울기인 거야. 근데 얘가 좀 일로 왔어. 그럼 얘 점하고 요 점하고의 평균 변화율이 이건 거야. 근데 미분계수라는 건 얘가 어디까지 오는 거지? 거의 여기 근처까지 오는 거지. 완전히 거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점과 바로 옆에 있는 점. 이 점을 연결한 게 바로 이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미분계수야. 그러니까 이 점과 바로 옆에 있는 점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지. 그게 미분계수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지금 평균 변화율이 이 두 점 사이를 연결한 거에 기울기란 말이야. 맞잖아. X 증가분을 많이 증가되니까. 근데 그 점을 바로 여기 옆으로 갖고 온 거야. 그러면 그 두 점을 연결하면 그게 어떤 게 나온다?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된다? 미분계수가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근데 봐봐.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우미분계수는 뭐예요? 오른쪽에서 바로 옆에 있을 때 연결하는 거야. 좌미분계수는 뭐야? 바로 왼쪽에서 연결하는 거야. 그림적으로 보자면. 그럼 봐봐. 왜 이게 봐봐. 자, 수민아 잘 봐. 자, 여기가 이해가 되냐 지금? 우리 다현아 이해되고 있어 지금? 괜찮아? 자, 그럼 봐봐.
왜 첨점이 안 되는 줄 알아요? 왜 첨점이 미분계수가 안 나온 줄 알아? 봐봐. 내가 이 점에서 미분계수를 구하는데 우미분계수는 오른쪽에서 되게 땡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점과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점을 연결해가지고 이게 기울기가 우미분계수인 거야. 근데 좌미분계수라면 왼쪽에서 땡기는 거니까 이 점과 바로 옆에 있는 점하고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기울기가 다르잖아. 그러면 당연하지만 이건 좌극한각과 우극한각이 다른 거야. 그러면 극한각 존재해 안 존재해? 안 존재하지.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미분계수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떤 게 존재하냐?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뾰족해서는 안 돼. 이거 좀 어려우려고 첨점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뾰족한 점이라고 할게요. 뭐 한 번 쓰면 괜히 뭐 있어 보이네. 그냥 뭐 어렵잖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다함수 그릴 때 3차함수가 다 미분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뾰족하게 그리면 안 돼. 둥글둥글하게 그려야 돼. 그래서 우리 3차함수 그래프 그릴 때 너 이렇게 그리는 거 봤어요? 이렇게 그리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왜냐? 3차함수는 다 미분 가능하잖아. 절대로 뾰족하게 그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릴 때 어떻게 그린다? 아주 스무스하게 그리는 거야. 왜냐? 다 미분 가능하니까. 이렇게 스무스하게 돼야지. 이렇게 스무스하게 돼야 돼. 이거 좀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스무스하게 그려야지만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할 때 이 오른쪽에서 오는 바로 오른쪽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랑 왼쪽에서 오는 접선이 똑같아요. 그 이제 미분 가능하게 보면 저렇게 스무스하게 둥글둥글하게 우리 성격이 이제 둥글둥글해야 돼. 이렇게 뾰족한 애들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고차원적으로 애들 놀릴 때 쟤 너무 뾰족하다라고 할 때 놀릴 때 우리가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표현할 때는 쟤 미분 불가능하네. 이렇게 이제 농담을 걸 수 있는 거죠. 아주 상당히 그 수학적인 표현이에요. 그죠? 못 알아먹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다 못하는 애들은 제 성격이 너무 미분 불가능해. 그러면 그 얘기 뭔 소리다? 제 성격이 아주 뾰족뾰족하다. 아주 약간 둥글둥글해. 그 수학적인 표현하면 쟤는 아주 미분 가능한 성격이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대충. 그죠? 그래서 이거 알아먹었다는 얘기는 걔가 좀 수학 좀 한다. 그죠? 아니야, 뭐, 어떻게 애들 얘기하면 알아들 것 같아요, 우리 다현이가? 반에 알아들 말 있어? 약간 고차원적인 그런 비유가 되는 거죠. 이제 미분 가능하냐, 미분 불가능하냐. 그래서 요게 이제 미분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익혀야 되냐? 이거를 평균 변화율도 알아야 되겠고, 뭐도 알아야 되는 거죠?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그 다음에 그 접선의 기울기까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 미분이 되게 중요하냐? 아까 적분 우리 하다 좀 말았지만 적분은 개념 나왔대요. 적분에서 개념이 나올 확률이 있다 없다? 수민아? 0이에요. 그럼 모든 개념은 누구로 몰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슬프지만 미분으로 몰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분과 적분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고 물어보면 다 미분이에요. 그러니까 적분도 배우다 보면 알겠지만 근데 적분 배우다 보니까요 다 미분만 나와요. 진짜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우정인데 그러니까 이게 미분 세상인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미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쉽시다. 미분 가능한 건 뭐냐? 미분 가능한 건 뭐냐? 일단은 이 해보세요. 이렇게 끊어지잖아? 미점에서 미분계수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끊어지면 일단 연속이 아니잖아? 그럼 이 점에서 뭐 어떻게 미분계수 적선의 길이도 어떻게 나와? 뭐 어떻게 여기도 하고 뭐 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돼? 수민아? 가능해요? 그러니까 연속이 아니면 일단 미분 가능하다고 하잖아. 그래서 연속이긴 해야 돼 무조건. 그죠? 첫 번째. 그러니까 연속이면서 뭐가 존재해야 되죠?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려면 첫 번째 미분계수가 존재해야 되잖아. 자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 같아야 돼. 그게 뭔 소리야? 뾰족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미분계수 존재해야 된다. 그 점에서 이게 미분 가능하다는 거야. 우리가 배운 거는 잠깐 한번 그냥 기본적으로 정리해보면 맨 처음에 뭘 배웠죠? 극한에 배웠죠. 되게 쉬운 거야.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이 뭡니까? 그럼 여러분 극한값이니까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지만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뭐야? 연속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점에서 연속입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면 됩니다.
그러면 미분은 언제 가능합니까? 연속이면서 미분계수가 존재해야 됩니다.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건 미분계수가 극한값이기 때문에 좌미분계수나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심플하단 말이에요. 개념 자체가 복잡한 게 없어요. 그냥 계속 뭐 가지고 장난치냐면 뭐 가지고 장난칠 것 같아요? 함수 가지고 장난치. 계속 함수 가지고 장난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수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함수를 뚫어지게 보는 거야. 함수 모양이 어떻게 바뀌었을 때 어떻게 달라지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사실.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은 당했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미분계수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미분 개념을 좀 들었으니까 결론은 이제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에 대해서, 순간 변화에 대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배워봅시다. 사실 우리는 공식을 다 배웠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할 때 그 0분의 0그 극한값 계산하려면 되게 짜증나거든요. 그러니까 편법을 배우고 나면 이제 과거의 것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더 쉬운 게 있으면 항상. 자, 그래도 일단 274번은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274번은 1에서 A까지 변할 때 1부터 A까지 평균 변화율이니까 A 빼기 1분의 FA 빼기 F1이 11이다. A 값은 1보다 크다고 했을 때 이 값을 구하시오. 정말 슬프지만 이게 3차식인 것 같아요. fx가. 그지 수민아? 너무 짜증나죠? 아닌가요? 대입하기 되게 싫잖아. FA가 뭐냐? A 세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고요. F1은 몇이냐? F1은 0인가요? 그래서 F1은 0을 줬네요. 양심이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A-1로 나누면 11이다. F1이 0이니까. 그럼 이제 인수분해가 웬만하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냐, 수민아? 1 집어넣으면 0이잖아. 그럼 조리제법 써야 돼? 조리제법 써야 되는 아주 1, 그 다음에 2차항 계수 0, 1차항 계수 마이너스 2, 1. 1로 조리제법 씁시다. 1, 1, 1, 1,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그래서 분자가 3차식을 조합하느냐? A-1하고 A제곱 플러스 A 빼기 1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는 거죠. 11. 약분이 돼요. 이것만 남아요. 2차 방정식인가요? 그래서 좌변으로 넘어가면 A제곱 플러스 A 빼기 12는 0. 인수분해가 A 플러스 4, A 마이너스 3으로 되겠고 A는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마사보다는 뭐가 되는 거죠?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뭐 인수분해까지 돼가지고 상당히 귀찮지 않나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3차식을 줌으로 인해서 상당히 귀찮아졌다. 또 얘도 인수분해까지 또 해야 됐잖아. 그죠? 너무 귀찮았죠? 평균 변화율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x 증가하는 y 증가량 하시면 되겠고요. 277번은 fx에서 x값이 k에서 k 플러스 1까지 변화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 k다. 이런 거죠. 자, 277번은 약간 이런 느낌이야. k부터 k 플러스 1까지 평균 변화율이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k 플러스 1에서 k를 뺀 다음에 f의 k 플러스 1에서 fk를 빼면 이게 k. 지금 이게 이거예요. 함수 fx에 대해서 x의 값이 k부터 k 플러스 1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 k다. 이 얘기야. 이게 없어지겠지, 이렇게. 그 결론은 f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fk가 k다 라고 준 거죠. 분모가 1이니까. 맞죠? 그러면 1부터 50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를 말했으니까
결론은 1부터 50이니까 구하고자 하는 건 이거거든요. 1부터 50까지니까 50 빼기 1분의 F50 마이너스 F1을 구해내셔야 됩니다. 구해내셔야 돼요. 어디서? 다현아, 어디서? 여기서. 근데 이게 어디랑 연결되냐면 그 점화식이랑 연결되거든? 그 수열의 기하학적 정의. 수민이 기억 좀 나냐 이거? 그래서 1부터 넣어보면 이게 나오거든? 봐봐. 1 집어넣으면 F2 빼기 F1은 1입니다. 2 집어넣으면 F3 빼기 F2는 2입니다. 3 집어넣으면 F4 빼기 F3은 3입니다. 어디까지 집어넣냐? 49까지 집어넣어요. K에다 49 집어넣으면 F의 50 빼기 F의 49는 49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F50 빼기 F1이 나오려면 얘를 다 더해요. 다 더하면 보세요. 이렇게 없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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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F50 빼기 F1이 나와요. 다 더하면. 여기 다 더하면 1부터 어디까지 더하면 되죠? 수민아? 49까지 더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분자가 이거야. F50 빼기 F1이 이거야. 1부터 49까지 더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그래도 공식을 좀 써야 되겠죠? 시그마 K 공식을 쓰면 되겠죠? 얼마죠 이거? 2분의 49, 50 n과 n 플러스 1이니까 약분돼서 49 곱하기 몇이 나온다? 25가 나와요. 위에가 49 곱하기 25가 나옵니다. 근데 밑에가 분모가 몇이죠? 49죠. 약분이 돼요. 다음 몇이다? 25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약간 그 수열 문제랑 넣어가지고 상문제가 됐어요. 평균 변화율이 어려서 그런 게 아니라 뭐랑 같이 집어넣어서 어렵게 냈다? 수원. 이런 게 짜증나는 문제죠. 기억도 안 나는데. 선생님 수원 언제 배웠죠? 그래도 수열은 배운 지 오래되진 않았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가 그 기말고사 언제 봤냐? 6월달에 봤나? 그죠? 이제 한 몇 달 됐죠? 한 2달 됐나요? 2달밖에 안 됐는데 오래돼 보이냐? 없습니다 근데. 응? 기억 좀 나요? 공식만 기억한다. 공식만 기억하네. 자, 평균 변화의 기하학적 의미는 그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그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의 뭐다? 기하학적인 의미죠. 자, AB의 기울기가 뭐라고 했죠? 278번에서 AB의 기울기가 2다.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이 2다는 얘기예요. 4 빼기 2분의 F4 빼기 F2가 2다 라고 준 거죠. 2부터 4까지의 그 맞죠? AB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겠고 그 AB가 X가 2일 때랑 X가 4일 때의 그 평균 변화율이니까 이게 2예요. 그럼 0부터 2까지의 변화일 때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 0부터 2까지 변화할 때 평균 변화를 변화할 수 있으니까 2 빼기 0분의 F2 빼기 F0이 됩니다. 맞아, 안 맞아? 맞죠? 자, 여기서 잘 봐봐. 이 F4 빼기 F2는 몇이 나오냐면 F4 빼기 F2는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서 2를 곱하니까 이게 2분의 2 곱하면 몇이죠? 4죠? 그죠? 근데 이게 대칭이니까 F4랑 뭐랑 같냐면 F4랑 뭐랑 같아? F0가 같아요. X의 이게 대칭이어서.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F0을 뭐로 바꿀 수가 있냐면 위에 거랑 또 쓰기 위해서 2분의 F2 빼기 F0 대신에 F4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뭔 의미냐? 얘랑 얘랑 어떤 관계죠? 부호가 반대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가 돼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그림적으로 그냥 보자마자 파악하는 애들은 이렇게 풀면 돼.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4잖아. 네, 2부터 4까지의 기울기가 이게 평균 변화율이에요. 이게 2라 그랬단 말이야. 사실 0부터 2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이거거든요. 이 기울기거든요. 근데 보자마자 얘는 부호가 반대예요. 사실 기하학적으로 보자면 평균 변화율이 대칭이 되면 2면 이게 마이너스인 거야. 이거 뭐 수식적으로 이렇게 풀어주긴 한 건데 그래프적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이게 대칭이니까 만약에 이게 3이었다면 이게 마이너스 3인 거예요. 그거 반대이기 때문에 뭐 그건 알아두세요. 일단 뭐 수식적으로 저렇게 풀어줄 수가 있는데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부호 반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가 나온다. 근데 이거 마이너스 2예요. 뭐 이런 그지 같은 문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281번은 야 평균 변화율에서 이제 역함수까지 나왔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뭐 풀어보시고요. 역함수니까 x, y 잘 맞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바꾸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려워요 이거? 이거 봐봐. 2 증가할 때 이게 기울기가 2라는 얘기는요. 2 증가할 때 얼마 증가했다는 얘기죠? 4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요즘 어떻게 돼? 2 증가할 때 4만큼 감소했기 때문에 2분의 마이너스 4가 돼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요게 눈에서 보여야 돼요. 요로. 기울기잖아. 뭐 기울기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지겹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유형 3번으로 넘어갈게요.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282번을 보면 fx가 2차 함수입니다. x의 값이 1에서 3까지 변화할 때, 그러니까 1에서 3까지 변화할 때의 평균 변화율과 x가 c의 미분계수가 같다라고 했어요. c의 값을 구하시오. 약간 이게 평균값 정리거든요, 사실. 평균값 정리. 그러니까 1에서 3까지 평균 변화율은 3 빼기 1분의 f3 빼기 f1과 f'c 미분계수가 같은 게 c에서 미는 이게 이제 평균 변화 이게 평균값 정리죠, 사실. 닦아놓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요 f'c가 의미하는 건 뭐냐?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의 c 플러스 h 마이너스 fc. 두 번째 식으로 따진다 이렇게 되겠죠. 뭐 미분 공식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라고 만약에 서술에 나오면 공식을 함부로 쓰시면 다 감죠. 그러니까 이번 시험 때는 내가 봤을 때 기말 때는 뭐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라, 뭐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라 이런 문제가 나올 일이 없거든요. 근데 중간고사 때는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공식을 안 쓰고 이 개념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가끔 나와요. 서술형 1번에. 근데 애들이 틀려. 왜? 공식만 외워서.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근데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아예 안 하면 안 돼요. 그럼 봐봐. F3은 몇이냐? 수민아. 9 빼기 6인가? 3이죠? F1은?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2분의 4니까 몇이 나오는 거야? 2죠. 그러니까 이게 2가 되는 걸 찾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넣을게요. 이게 0분의 음꼴인 건 확실하죠?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의 c 플러스 h는 여기다가 x자리에 c 플러스 h 넣는 거야. c 플러스 h의 제곱. x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마이너스 2배의 c 플러스 h 빼기 c 들어가는 거. c 제곱 마이너스 2c를 뺀 거. 이게 몇이다? 2다. fc 플러스 h는 얘고 fc는 얘예요. 그럼 이게 0분의 0꼴이니까 뭐 인수분해가 되던지 해서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문제예요. 이게 미분계수 정의로 구하는 거야. 그러면은 c제곱 없어지죠? 그지 수민아? 그 위에 뭐만 남아? 2ch랑 h제곱 남겠고요. c제곱 사라졌어요. 마이너스 2c랑 플러스 2c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2h만 남아요. 그다음에 분모가 h가 되는 거죠. 이게 2인 거예요.
H 약분 되냐 안 되냐? H가 약분이 돼서 얘는 2C 빼기 2만 나와요. 얘는 H가 나옵니다. 어차피 H 0으로 가잖아. 없어지는 거야. 2C 빼기 2가 나오죠. 이게 2예요. 2C는 넘어가면 4니까 C는 몇이다? 2다. 그래서 C값 2가 나옵니다. 근데 뭐 공식 썼으면 더 쉽죠. 실제적으로 만약에 이게 100가지 문제 나왔어. 그럼 이건 뭐 F'X는 2X 빼기 2가 되는 거죠. 똑바로 나오죠. F'C죠. 2C-2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2가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니까 2C는 4니까 C는 2. 사실 이렇게 풀겠죠. 만약에 이게 그 서술형이 아니라면 수민아 이렇게 풀면 되냐 안 되냐 서술형이 아니면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되죠. 공식 써서. 맞죠? 근데 지금은 연습하는 거니까 요렇게 서술형에서 혹시 미분계수 정의 이용해서 풀어라. 뭐 도함수 정의 이용해서 풀어라. 그러면 공식 쓰시면 다 감점이에요. 전부 다 날라갑니다. 그래서 조심하세요. 저거 연습을 하세요. 최소 혹시 서술형만 나왔을 때 저걸 몰라서 못 푸는 그런 찌푸는 이야기. 그래서 공식만 썼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아듣죠? 이렇게 풀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나오면. 자, 285번은 이제 미분계수의 깔맞춤이에요. 첫 번째 그 깔맞춤 알죠? 자, 깔맞춤. 이거 뭐 공식으로 다 알려줬지만 그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에서 이 h가 다 어디로 가냐? 0으로 가는 거니까 요 모양과 여기까지가 같은 모양이 나와야 된다. 깔맞춤이 되어야지만 얘가 뭐가 나온다? 얘가 그래야지만 f 프라임 a다. 이게 같은 모양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됐어. 수민아, 이거는 어떻게 되죠? 리미트 h가 0가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합시다. h분의 f의 a 더하기 2h 마이너스 f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죠? 배웠지만 얘는 뭐가 되죠? 여기 깔맞춤 해야 되니까 여기 2 곱해주고 그 다음에 분자도 2 곱해야 되니까 얘는 2f 프라임 a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2는 어떻게 오냐? 요거의 개수의 b 1분의 2였어. 공식 외울 때 이렇게 했죠? 둘 다 0으로 가는데 이 개수의 b로 간다고. 그래서 뭐 어떤 문제집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h가 0으로 갔을 때 뭐 세모 h 그 다음에 위에는 뭐 네모 h인가? 뭐 네모 h가 돼 있다고 치면 이렇게 뺀 게 나오면 여기가 뭐가 나오냐? 세모분의 네모 f 프라임 a가 나온다. 요 모양분의 요 모양의 b가 나온다. 라고 이제 우리가 공식을 외우긴 하죠. 깔맞춤 시키는 게 귀찮아니까. 그러니까 깔맞춤 이거야. 이 위에 건 못 건드려. 밑에 것만 건드리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만들고 분모 곱해주니까 분자도 곱해줘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걸 보자면 요거의 b가 이렇게 나와요. 이해됐나요? 수미야 이해돼? 그럼 285번도 사실은 정석적으로 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석적으로 풀면 이걸 이제 이렇게 안 풀 건데 이렇게 하면 이제 하루 종일 걸리니까 f의 1-2h 빼기 f의 1 플러스 3h인데 얘가 뭐가 빠졌냐면 사실은 실제적으로 일단 f1을 빼고 f를 여기 빼주고 여기 f를 더해줘야 돼. 더하면은 이렇게 묶었을 때 이렇게 하면 더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f1을 더하고 빼야 돼. 그 다음에 여기를 깔맞춤을 시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쪽하고 요쪽을 나눠요. 깔맞춤이 각각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공식을 알려주긴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미분계수 모양이 나오도록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이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h분의 f의 1-2h 빼기 f이라고 빼기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3h 마이너스 f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빼고 더한 거는 어차피 더하고 뺀 거 똑같은 거를 더하고 뺀 건 0이기 때문에 식이 바뀐 게 없는 거예요. 맞지 소민아? 이건 뺀 거고 이건 마마니까 더해진 거예요. 뭐 차이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미분계수 모양 만들어준 거야. 그럼 여기서 봐봐. 이게 마이너스 2h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2를 곱하게 되겠고 그럼 분자에도 마이너스 2를 곱해줘야 돼. 이렇게. 이해됐어요? 얘는 3h니 플러스 3h니까 여기 3을 곱해주면 여기도 3이 앞에 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 그럼 이게 뭐야 이게 결론 깔맞춤 됐으니까 이게
통째로 F'1이에요. 얘도 여기까지 통째로 뭐다? F'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5의 F'1이 됩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괜찮아? 어떻게 하냐? 잘 봐봐. 요 위에서 그냥 볼 때, 자, 이거 이제 지워도 되죠? 다 해놨으니까. 바꾸는 게 시간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보자마자. 자, 그냥 공식적으로 하자면, 자, 그냥 이렇게 해요. 그냥 보자마자.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1분의 3이니까 3이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봐봐. 1분의 3이니까 3이 나와요. 근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이 돼요. 묶어요. 그 다음에 F'이 써요. 그래서 마이너스 5에 F'이 돼요. 그래서 여기 B를 한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5%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요 B가 나왔을 땐 그냥. 그래서 요쪽 B에서 마이너스 써주고 요쪽 B에서 3인데 앞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 써주고 그 다음에 F'을 묶으면 돼요. 그냥 바로 공식이. 그러니까 요쪽 B 해주고 요쪽 B 해주고 그냥 합쳐. 그거예요. 뺐으니까 원래 3인데 뺐으니까 마3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마이너스 5의 F'이 되는 거예요. F'이 몇이었죠? 문제에서? 마이너스 2죠. 이게 마이너스 2니까 이게 몇이 된다? 이게 1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준비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공식으로 저런 식으로 하여 이제 바꾸는 게 이제 귀찮아가지고 깔맞춤을 시키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긴 한데 언제 저걸 맨날 하고 있냐? 귀찮게. 아주 귀찮잖아. 그럼 그 느낌을 가지고 287번에 만약에 푼다 그러면 수민아 287번은 이게 미분계수로 약간 바꿔주는 거예요. 그냥 그죠? 287번에 본다고 치면 뭐 이런 문제 되게 싫어해요. F6은 2라고 했고요. 문제에서 F'6은 몇이죠? 1인가요? 이게 준 거예요, 지금. 287번에서. 그때 리미트 h가 0으로 왔을 때 h분의 2-f의 6-h인데 그럼 이게 뭔 소리냐? 이게 2가 F6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깔맞춤을 시키면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마이너스 앞으로 빼요. 이게 2 대신에 뭐를 집어넣냐면 어차피 이거 대신에 F6을 집어넣을 겁니다. 2가 F6 맞죠? 얘를 이제 바꿔요. F6. 이렇게. 2를 F6으로 바꿉니다.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를 빼. 마이너스를 빼면 리미트 h가 0 왔을 때 분자에서 마이너스 뺄게요. 그럼 얘가 먼저 오는 거죠. f의 6-h 빼기 F6이 되는 거예요. 미분에서 정의로 오는 거지. 그럼 여기서 1분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 1이 있으면 뭐라고 됐어? 그냥 1이 돼요. 이게 뭐가 된 거야? 그냥 F'6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맞거든요. 근데 마이너스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냥 1로 돼요. 근데 F'6이 1이니까 이 값이 그냥 1이에요. 헷갈리게 됐지만. 뭐 이렇게 이제 장난치는 문제들이 종종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 문제예요. 이거 지금 식가지고 장난치는 거든, 깔맞춤 시키는 거거든. 내가 되게 싫어하는 문제예요. 근데 얘를 만약에 쉽게 풀고 싶다, 수민아. 여기 0분의 0꼴이거든요? 그럼 잘 봐, 여기서. 쉽게 풀면 알려줄 테니까. 만약에 객관식이 나왔어. 근데 이거 바꾸는 게 난 너무 힘들어. 그러면 얘가 0분의 0꼴인 거 확인할게요. 첫 번째, 분모 0으로 가죠. 분자 0으로 가면 이게 F6이니까 2예요. 2로 갈 거란 말이야. F6이 2로 가니까 2 빼기 2니까 0이에요. 0분의 0꼴이야. 그럼 로피탈의 정리를 쓸 수가 있어요. 뭐를 썼다고요? 로피탈. 그러니까 로피탈 정리를 알면 왜 좋냐면 저런 바꾸는 것들을 잘 몰라도 돼. 저런 거 되게 싫어하는 애들 많거든요. 내가 가르치다 보면 선생님 저 깔맞춤 진짜 정말 짜증나요. 그런 애들 많아요. 그때 우리가 로피탈 되게 많이 쓰거든. 자 보면 그럼 이 식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봐. 이 식을 H로 미분하는 거야. 분모 분자. H 0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로피탈 정리 있으면. 이건 이제 여러분 알아두세요. 뭐 해열제도 없어요. 그럼 이게 분모를 H가 미분하니까 1로 돼요. 그러니까 분자를 미분하면 얘는 없어져요.
얘는 마이너스 있고요. 이거 합성함수 미분법이거든요. 합성함수 미분법은 배웠냐 안 배웠냐 나한테. 전체를 미분하고 아래를 속미분해서 곱해주거든요. 이런 거야. 얘는 없어지고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f 프라임 6 마이너스 h가 되겠고 이 안에 다시 h를 미분해요. 이 안에 다시 h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돼요. 속미분이에요. 합성함수 미분법. 그러니까 얘를 통째로 보고 미분 때린 다음에 이 안에 다시 미분해줘요. 그럼 마마가 되는 거니까 이게 다시 1 플러스 바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어요. 그럼 f 프라임 6이 나오죠. 자, 여기 이제 로피탈의 정리를 써서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함수 미분법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합성함수 미분법 이런 거예요. f에 여기가 x가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5를 미분했죠. 얘를 미분하라고 하면은 이런 거예요. 통째로 보고 일단 f 프라임을 걸어요. 그 다음에 이 안에를 다시 미분해요. x로. 그럼 3이죠. 3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합성함수 미분법이에요. 그래도 합성함수 미분법 쓴 거죠. 똑같이 나와요. 이제 안 바꾸는 게 싫다 그러면 로피탈의 정리를 조금 공부하면은 조금 나아요. 이게 뭐 서술형에서만 안 나오면 그냥 막 써도 되거든요. 로피탈 정리를. 하여튼간에 뭐 바꾸는 게 난 너무 힘들다. 이렇게 깔맞춤 시키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로피탈의 정리가 있다라는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렵나요? 수민아 어려요? 죽을 것 같아요? 죽지 마시고요. 288번 더 짜증나는 문제인데 너무 일단 넘어가. 자, 289번도 보세요. 289번은 잘 봐. 289번은 이렇게 풀면 돼요. 깔맞춤 시킬 때 289번은 몇 개 지금 풀어주고 있는데 이게 다 다른 거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나올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굳이 h제곱은 앞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앞에 h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수면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라고? h 곱하기 h를 생각하라는 거죠. 이 h제곱을 h 곱하기 h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다잖아. 이렇게 하면 몇이죠? 1분의 h니까 h인 거야. 근데 이게 결론은 이렇게 해서 4 나오죠? 이렇게 해서 h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h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a가 되는 거야. 그래서 h를 0으로 가잖아. 그러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다 f 프라임 a가 되는 거야. h제곱이 되면 사실은 얘는 이제 힘이 없어요. 사라져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얘를 얘도 나는 선생님 어려워요. 바꾸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전 도저히 이거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얘도 뭐 쓰면 되냐면요. 얘가 0분의 0꼴인 걸 알았지? 얘가 0분의 0꼴을 아는 순간 뭐 하면 되냐면 로테이션을 쓰면 돼요. 봐봐, h 0으로 가죠? 0으로 하면 fa이고 fa예요. 0분의 0꼴이에요. 그럼 이제 미분해요. 분모 분자 h로. 분모가 1이에요. 얘 합성함수 미분법이니까 f 프라임 a 더하기 4h고 안에 h로 미분하니까 4가 나와요. 이렇게. 됐어요? 조금 마찬가지 여기도 이제 합성함수 미분법 써요. f의 f 프라임 a 플러스 h 제곱이고 항미분하면 뭐 나오냐? 우리 뭐 나오죠? h를 미분하면 뭐 나오죠? h 제곱 어떻게 돼? 미분하니까 얘는 어차피 없어질 거 아니야, 상수니까. 얘 h를 미분하면 뭐야? h제곱. 2h 아니야? x제곱 미분하면 2h잖아. 똑같아. h제곱 미분하면 2h 나오는 거죠. 근데 h 0으로 가잖아. 얘 없어지는 거야. 0으로 가니까. 얘만 남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전에 봤지만 4 f 프라임 a만 남는 거죠. 왜냐면 h 0으로 가면 얘는 없어지니까. 얘는 없어져. 얘도 f 프라임 a인데 0이 돼버리니까 0 곱하기니까 없어져. 이렇게 나와요. 로피탈 정리를 좀 쓰면 이런 깔맞춤하는 문제를 풀 때 안 바꾸고도 조금 푸는데 합성함수 미분법을 좀 익히긴 해야죠. 합성함수 미분법 자체가 엄청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미분할 때 x로 미분하는 게 아니라 요 문자 0으로 가는 문자로 미분하는 거예요. 항상 이 극한 보내는 문자로 미분하는 겁니다. 다 0분의 0꼴이니까 로피탈 정리 쓸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이 바꾸는 게 난 너무 싫다 그러면 로피탈 정리를 써서 좀 바꿔도 되긴 해요. 내가 이제 애들이 저런 거 싫어하니까 로피탈 정리를 많이 해주긴 하거든.
정석적인 방법들은 다 알죠. 근데 이제 바꿀 때 좀 짜증나는데 잘 안 내는데 요즘은 하여튼 뭐 그런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좀 좋을 때가 있습니다. 290번에 가항함수 fx에 대해서 f2는 이고 이게 이제 두 번째 그거거든요. 이제 이거는 무슨 깔맞춤이죠? 이거예요.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x-a분의 fx 빼기 f2. 요렇게 깔맞춤, 요렇게 깔맞춤 돼서 이게 f'a다. 근데 진정 로피탈은 내 때가 최고예요. 자, 봐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봐봐. f2는 2고 f'2는 5라고 했거든요. 이때 깔맞춤을 시키기 위해서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요 x-2분의 2배의 fx 빼기 x의 f2가 됩니다. 됐어? 수민아? 자, 여기서 이제 봐봐. 다행히도. 잘 보세요. 얘가 2예요. 그래서 요게 fx 빼기 f2가 나오도록 하면 제일 좋은데 이 x 때문에 이제 막혔잖아. 얘는 이제 2인데 잠깐 봅시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 나와야 되냐면 실제적으로 x-2가 있으니까 위에 뭐가 있으면 좋냐면 이런 모양이 있어야 돼. fx 빼기 f2. 그래서 x2로 보내면 이게 f'2죠. 그러니까 이게 fx랑 f2가 있으면 참 딱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뭐를 더하고 빼주면 되겠냐, 수민아. 이거 어때? 이게 fx가 있으니까 f2를 빼줘야 되는데 이게 2배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깔맞춤 시키기 위해서 여기다가 2배의 f2를 한번 빼주고 2배의 f2를 더해줍니다. 누구 때문에? 얘 모양꼴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귀찮죠. 이게 이제 깔맞춤하는 게 상당히 짜증나요. 하다 보면 되긴 하는데 생각보다 애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먼저 묶어요. 그래서 앞에는 2로 묶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2배에 묶은 다음에 fx 빼기 f2가 나옵니다. 이렇게 묶으면 2로 묶어가지고 fx 빼기 f2가 나온 거야. 요 뒤에는 이제 다시 마이너스로 묶으면 마이너스로 묶어서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자 마이너스 묶었으니까 여기서 뭐 나온다? 그 f2로 묶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f2로 묶으면 x 빼기 2가 나와요. 그 밑에는 x 빼기 2가 이렇게 있는 거죠. 마이너스로 묶어서 f2로 묶은 겁니다. 그럼 x 빼기 2가 나와요. 그럼 이게 이렇게 약분이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이 f'2예요. 그러니까 2f'2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는 날라가면 2 보내봤자 f2밖에 안 남았죠? 마이너스 f2가 됩니다. 바꿔보면. 그래서 f'2가 5라고 했고요. f2는 2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5는 10 빼기 2가 돼가지고 답은 8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바꿔가지고 상당히 귀찮죠? 그러면 이거를 이게 정석적으로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자, 정석적인 방법 알려줬어요. 얘가 0분의 0꼴이거든요. 잘 보세요. 1에 대입하면 분모 0으로 가요. 1에 대입하면 2f이고 2f이니까 빼면 0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로피탈 정리 쓰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에 대해서 미분해주냐면 x를 2로 보냈잖아. x로 미분해줘. 분모 분모. 이렇게 돼요. 로피탈 정리 쓰면 분모 미분하면 1이에요. 얘를 미분하면 2f'x가 됩니다. 얘를 미분하잖아요? 그럼 얘는 봐봐. 1차식인 거야. f2가 지금 2잖아.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약간 이런 거야. f2x야. 이렇게 하면 좀 어렵지. 만약에 내가 5x를 미분한다고 쳐. 그럼 뭐 나오지? 5x 미분하면? 잘 알아? 5잖아. 얘는 미분하면 뭐 나오겠어? f2가 상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f2x니까 미분하면 f2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f2가 상수 같은 거야. 5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분자 여기를 미분하면 f2만 나온다고 이렇게. 뭔 말인지 알아듣겠냐? 이게 1차식인 거야 사실은. 1차식인 거고 x 곱하기 f2가 1차식인 거야. f2x인 거야. f2가 상수야. 그러니까 1차인 거야. 그러니까 1차식을 미분하면 상수 앞에 있는 대수만 남죠.
그 다음에 이제 2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이렇게 돼요. 훨씬 쉽게 나오죠. 아까 그 바꿨던 거에 비하면 수민은 어때? 한 50만 배 더 쉽나? 간단하네. 그러니까 이게 깔맞춤을 하는 게 상당히 귀찮거든요. 일단 뭐 이거를 해보면 나도 다 연습을 해봤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그 서술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냥 록타를 써요. 선생님 나오지 않으면 그게 훨씬 빠르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석적인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야. 왜냐면 정석적인 방법 알아야 돼. 왜냐면 서술에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정석적인 방법 풀어줘야 되는 거지. 거기서 록타를 썼잖아요? 오일 감점이에요. 자, 참고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로피탈은 약간 보조적인 수단이거든요. 객관식이 나왔어. 그러니까 뭐 객관식에다 로피탈 써서 풀었는지 직접 풀었는지 어떻게 아냐? 아세요? 너희 마음속에 들어갔어? 모르잖아. 그러니까 로피탈은 그냥 보조적인 수단으로 빠르게 계산할 때 막 쓰라는 거야. 왜냐면 시간이 항상 부족하니까. 수학 시간이 항상 나만 돌았어. 근데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요, 사실. 선생님, 전 수학 시간이 30분씩 40분씩 나왔습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요. 그럼 내가 굳이 로피탈을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알려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됐죠? 루트 나오면 못 쓴다. 루트 나오면 못 써요. 그래서 291번 같은 것도 한번 써보잖아요? 아주 개꿀이에요. 291번 바꾸요 그러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이게. 이게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 야 이거 0분의 0꼴 아닌데 막 쓰면 안 된다. 그럼 조심해라. 0분의 0꼴 아닌데 록자 써가지고 틀리면 나이가 참 멋져요. 거의 0분의 0꼴이긴 하지. 자, 이거 얘도 봐봐. 3으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가요. 왜냐면 그 9 빼기 6 빼기 3이가 0으로 가고 F3도 0이래. 문제에서. 이게 0분의 0꼴이야. 뭐 쓰면 되는 거야? 수민아? 록타. 옆에 써. 이렇게 되는 거야. x로 분모 분자 미분해요. 분모는 2x 빼기 2가 되겠고 분자는 f'x가 됩니다. 3을 집어넣어요. 그럼 3 집어넣으면 6 빼기 2니까 4분의 f'3이 나옵니다. f'3이 8이라 했으니까 답은 2가 나오는 거죠. 이런 높이 쓰면 이제 겁나 쉽게 나오는 거예요. 뭐 바꿀 게 없는 거죠. 원래대로 바꾸려고 했었으면 뭐 f3을 더하고 빼고 밑에를 x 빼기 3으로 묶어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얘를 정석적인 방법으로 풀면 좀 더 귀찮게 풀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그 깔맞춤하는 문제 때 록타 쓰면 좀 편하다 뭐 그런 팁을 좀 준 거예요. 그죠? 벌써 11시 됐어요? 언제 이렇게 됐죠? 하나만 더 끝냅시다. 그래도 하나만 더 하고 294번. 자, 요거는 외워야 돼요. 용 6번은 그냥 암기입니다. 이렇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줬을 때 fx 더하기 y 이게 풀어가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제일 쉬운 거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면 무조건 뭘 쓰는 거냐면 미분계수 정의 도함수 나중에 쓰는 거를 무조건 다 갑니다. 여기. 자, f'0가 2라고 했잖아. 그때 뭐를 구하는 거냐면 f'1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용해서 도함수를 구하는데 이 두 번째 식을 써요. f'0는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의 0 플러스 h 마이너스 f0 이게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이게 이 0 플러스 h가 얘를 바꾸라는 거야. 이거 써. 다 이 문제예요. 그럼 이제 바꿔보면요 이렇게 돼요. 0하고 h 들어가면 f0 더하기 fh가 됩니다. f0을 빼죠. 그럼 이게 사라져요. 그래서 h분의 fh가 뭔진 모르겠지만 그게 몇이다? f'0 되려니까 2다. 이거 준 거예요. 리미트 h가 0 왔을 때 h분의 fh는 몇으로 수렴한다? 2로 수렴한다. 그러니까 이게 0분의 0꼴이거든요? 봐봐, 00 집어넣으면 f0는 0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f0는 0가 나옵니다, 무조건. 왜냐면 00 집어넣으면 f0은 f0 더하기 f0이 없어져서 f0은 0이어서 이게 0분의 0꼴인데 뭔진 모르겠지만 얘도 구했더니 이게 몇으로 간다? 2로 간다면서 준 거야, 지금. 이해했어요? h분의 fh가 어디로 간다고요? 2로 간다고. 그럼 f'을 구하라고 하면
또 공식을 써요.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이 되겠고, 얘가 또 바뀌겠죠. 그치, 수민아? 어떻게 바뀌냐? f의 1 더하기 fh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f1이니까 이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또 뭐가 나와? h분 fx 똑같이 나와. 그럼 얘 뭐가 나온다는 결론은 얘도 2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2인데 얘도 2인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 두 번째 거 써서 얘를 넣어서 이제 풀라는 거예요. 거의 주는 문제. 아주 그지 같은 문제죠. 근데 뭐 좋아하진 않지만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95번 하나 쓰고 끝내죠. 그러고서 295. 벌써 잘하는데, 그죠? 요거는 요거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야 다. 딱 정해진 패턴이야. 그냥 거의 암기식 문제라고 봐야 되나? 답정 넣어 문제? 저거 무조건 쓰는 겁니다. 근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은근히 시험 문제 나오더라고. 그 미분계수 깔맞춤. 아, 나 되게 싫어해요. 학교 때부터 싫어했어요, 수민아. 내가 저걸 어떻게 쉽게 풀 수 있을지 엄청나게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저런 그 깔맞춤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요즘. 모의고사랑 수능에 간단한 것만 내지 내봤자. 야, 그리고 너네 다음 주에 수요일 날 모의고사 보죠. 잘 보세요. 수원이 거의 다 나오긴 하겠지만. f'1은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이니까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수민아? 1 플러스 h는 f2 더하기 fh 빼기 더하기 1h니까 h 빼기 f1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없어져요. 보여요, 여기까지? 그럼 h분의 fh가 남고요. 약분되는 건 약분시킬게요. 여기 h분의 h는 플러스 1이 됩니다. 여기 약분돼요. 근데 얘가 어차피 0,0분의 0에서 이게 0분의 0꼴이 있거든요. 이 0분의 0꼴은 어디로 가냐? 이게 2라고 했어요. 이게 2라고 했으니까 결론은 이 값은 뭐가 되는 거죠? 이 극한값은 뭐가 되는 거야? 더해서 2가 돼야 되잖아. 1인 거죠. 이걸 준 거예요, 지금. 이해됐어요? 근데 약분시켜주는 건 약분시킬게요, 이렇게 다 쓸 때. 그러면 F'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40개로 가는 거죠. 그럼 위에 거 이렇게 집어넣으면요, 다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EF2 더하기 FH에다가 EH를 더한 거에서 F2를 뺐잖아요. 이게 없어지고요. 이게 약분되는 건 남겨놓을게.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H는 남고 요 뒤에는 약분하니까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아까 뭐였죠? 얘가 아까 뭐였죠? 아까 전에 얘가 1이었죠. 1 플러스 2니까 뭐가 되는 거야? 3이 된다. F에 있는 3이 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요. 보시고 이런 그 깔맞춤 문제, 뭐 딱 답정너 문제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알아두세요. 나오니까.